안녕하세요, 5학년 어린이 여러분. 5학년 2학기 마지막 단원인 5단원 산과 연기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단원 마무리 활동으로 생각그물로 산과 연기에서 배운 내용을 정리하고 확인 문제도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학습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험 관찰 60, 61쪽에 생각그물로 산과 연기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하면서 실험 관찰 87쪽에 나와 있는 생각그물 붙임딱지도 같이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5단원에서) 첫 번째 탐구 활동으로 다양한 기준으로 여러 가지 용액을 분류하는 활동을 했었습니다. 여러 가지 용액을 분류하는 기준은 다양하게 있는데요. 우리는 색깔을 관찰함으로써 색깔이 있는가, 글씨가 보이는지 여부를 관찰함으로써 투명한가, 냄새를 맡아봄으로써 냄새가 나는지, 그리고 점적병을 흔들어 봐서 거품이 생기는지, 그리고 거품이 3초 이상 유지되는지 이러한 기준을 통해 용액을 분류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색깔을 가지고 용액을 분류한다고 한다면 색깔이 있는 용액에는 식초, 레몬즙, 유리세정제, 빨래비눗물이 들어있고 색깔이 없는 용액에는 사이다, 석회수, 묽은 염산, 묽은 수산화나트륨 용액이 속한다. 이렇게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 겉보기 성질만으로 구분하기 어려운 용액들은 지시약을 이용해서 구분을 하고 분류를 할 수가 있었는데요. 지시약을 통해 우리는 여러 가지 용액을 산성 용액과 염기성 용액으로 분류할 수 있었습니다. 산성 용액의 경우에는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를 붉게 변화시켰고 페놀프탈레인 용액을 떨어뜨렸을 때는 색깔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또한 우리가 사용했던 자주색 양배추 지시약을 떨어뜨렸을 때는 붉은색 계열로 변하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 염기성 용액의 경우에는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를 푸르게 변화시켰고 페놀프탈레인 용액을 떨어뜨리면 색깔이 붉은색으로 변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자주색 양배추 지시약을 떨어뜨리면 푸른색이나 노란색 계열로 변함으로써 우리는 지시약을 이용해 산성 용액과 염기성 용액의 특징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산성 용액과 염기성 용액의 성질을 좀 더 조사해 보기 위해 여러 가지 물질을 넣어보는 실험을 해보았는데 묽은 염산에 넣은 달걀 껍데기는 기포가 발생한 후에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사라지고 막만 남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었고 묽은 염산에 대리석 조각을 넣었더니 기포가 발생한 후에 시간이 지나면서 그 크기가 작아진 모습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산성 용액은 달걀 껍데기와 대리석 조각을 녹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묽은 수산화나트륨 용액에 삶은 달걀 흰자를 넣었더니 흐물흐물해지더니 시간이 지나면서 용액이 뿌옇게 흐려지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었고 두부를 넣었을 때도 마찬가지로 흐물흐물해지면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뿌옇게 흐려지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염기성 용액은 삶은 달걀 흰자와 두부를 녹인다 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산성 용액과 염기성 용액을 섞어보는 실험도 해보았는데요. 우리는 각각의 용액에다가
산성 용액에는 염기성 용액을, 염기성 용액에는 산성 용액을 조금씩 섞어보면서 자주색 양배추 지시약의 색깔 변화를 통해 실험 결과를 확인했는데요. 산성 용액에 염기성 용액을 넣을수록 산성이 점점 약해지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고, 반대 실험에서도 마찬가지로 염기성 용액에 산성 용액을 넣을수록 염기성이 점점 약해진다는 점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는 산성 용액과 염기성 용액을 어떻게 이용하고 있을까요? 산성 용액의 경우에는 생선을 손질한 도마를 식초로 닦아내는 것과 변기를 청소할 때 변기용 세제를 따로 사용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염기성 용액의 이용의 경우에는 속이 쓰릴 때 우리가 먹는 제산제, 욕실을 청소할 때 표백제를 사용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달고 뭔가 상큼한 것들, 신 음식을 먹고 나서 치약으로 양치질을 하는 것까지 이렇게 우리 생활에서는 산성 용액과 염기성 용액을 적절하게 이용하고 있다는 점 잘 정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한 장 뒤로 넘겨서 확인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할까요? 1번입니다. 다음 빈칸 안에 알맞은 말을 보기에서 골라 써 넣어 봅시다. 1번.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를 붉은색으로 변하게 하고 페놀프탈레인 용액의 색깔을 변하지 않게 하는 용액. 다 기억하시죠? 바로 산성 용액입니다. 반면에 2번.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를 푸른색으로 변하게 하고 페놀프탈레인 용액의 색깔을 붉은색으로 변하게 하는 용액은 염기성 용액이었죠. 그런데 이렇게 산성 용액과 염기성 용액으로 구분할 수 있도록 도움이 주었던 것, 바로 리트머스 종이, 페놀프탈레인 용액, 그리고 자주색 양배추 지시약 등과 같이 어떤 용액을 만났을 때 그 용액의 성질에 따라 눈에 띄는 변화가 나타나는 물질을 우리는 지시약이라고 얘기했었던 것. 다 기억하시죠? 지시약은 어떤 용액을 만났을 때 그 용액의 성질에 따라 눈에 띄는 변화가 나타나는 물질을 말하는데 우리가 5단원에서 활용했었던 지시약은 리트머스 종이, 페놀프탈레인 용액, 그리고 자주색 양배추 지시약이 있었습니다. 지시약을 이용해 여러 가지 용액을 분류했을 때 산성 용액의 경우에는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를 붉게 변화시켰고 페놀프탈레인 용액에서는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자주색 양배추 지시약에서는 붉은색 계열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실험을 통해 확인을 했었습니다. 반면 염기성 용액의 경우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를 푸르게 변화시켰고 페놀프탈레인 용액에서는 붉은색으로 변화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자주색 양배추 지시약에서는 푸른색이나 노란색 계열로 나타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죠. 2번. 다음은 여러 가지 용액을 분류 기준에 따라 분류한 결과를 표로 정리한 것입니다. 이때 사용한 분류 기준을 보기에서 골라 기호를 써 봅시다. 먼저 그렇다에는 식초, 유리세정제, 사이다, 석회수, 묽은 염산, 그리고 묽은 수산화나트륨 용액이 들어가 있고 그렇지 않다에는 레몬즙과 빨래비눗물이 들어 있습니다. 만약에 용액에 색깔이 있는가를 가지고 관찰을 했다고 한다면 그렇다에는 아마 식초, 유리세정제, 레몬즙, 그리고 빨래비눗물이 속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본 표에는 그렇지 않죠. 또한 디귿의 경우 용액에서 냄새가 나는가를 가지고 얘기한다면 식초, 레몬즙, 유리세정제, 사이다, 빨래비눗물, 묽은 염산이 속했을 겁니다. 하지만 마찬가지로 표와 맞지 않습니다. 그렇다해 보이는
식초, 유리세정제, 사이다, 석회수, 묽은 염산, 묽은 수산화나트륨 용액은 모두 투명한 용액이기 때문에 글씨나 그림이 보이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레몬즙이나 빨래비눗물은 투명하지 않기 때문에 글씨나 그림이 비쳐서 보이지 않았던 것 다들 기억하시죠? 정답은 기억, 용액이 투명한가? 입니다. 3번. 다음과 같은 성질을 지닌 용액에 페놀프탈레인 용액을 떨어뜨리면 어떤 색깔로 변할지 써봅시다. 실험 과정을 보시면 용액에 자주색 양배추 지시약을 떨어뜨렸더니 푸른색 또는 노란색 계열로 변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속해 있는 용액도 빨래비눗물, 석회수, 묽은 수산화나트륨 용액인데요. 세 가지 물질 모두 우리는 염기성 용액이라는 것 이젠 다 기억하시죠? 염기성 용액은 페놀프탈레인을 떨어뜨렸을 때 붉은색으로 변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럼 답에도 우리는 용액이 염기성이기 때문에 페놀프탈레인 용액을 떨어뜨리면 붉은색으로 변할 것이다 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주색 양배추 지시약에서 용액의 색깔 반응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 건데요. 자주색 양배추 지시약의 반응 결과가 붉은색 계열이 강하게 나타나면 그만큼 산성이 강하고 푸른색이나 또는 노란색 계열로 나타나면 염기성이 강한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4번입니다) 다음은 염기성 용액에 산성 용액을 넣으면서 지시약의 색깔 변화를 관찰하는 실험 과정입니다. 묽은 염산을 몇 회 넣었을 때 지시약의 색깔이 가장 붉어질까요? 실험 과정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 삼각 플라스크에 묽은 수산화나트륨 용액 20ml를 넣고 자주색 양배추 지시약을 10방울 떨어뜨립니다. 니은 위 삼각 플라스크에 묽은 염산을 5ml씩 6회 넣으면서 지시약의 색깔 변화를 관찰한다. 묽은 수산화나트륨 용액은 염기성 용액이죠. 그런데 염기성 용액에서는 자주색 양배추 지시약을 넣을 경우 노란색 계열 또는 푸른색 계열이 나타난다고 했었죠. 묽은 염산을 넣으면 넣을수록 노란색에서 초록색, 보라색을 거쳐서 붉은색으로 가게 되는데 붉은색으로 가려면 당연히 많이 넣어줘야겠죠. 그래서 묽은 염산을 가장 많이 넣었을 때 지시약의 색깔이 가장 붉어진다는 것 실험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을 했었습니다. 정답은 5번. 6번 넣었을 때 가장 붉어진다인데요. 선생님이 사진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염기성 용액에 산성 용액을 넣었을 때 처음에는 염기성 용액이 강하기 때문에 노란색을 띠곤 있지만 횟수를 추가할수록 점점 염기성이 약해지고 산성이 강해지면서 붉은색 또는 보라색이 섞여 있는 붉은색을 띈다는 것을 우리는 실험을 통해 확인했었습니다. 실험했던 것을 잘 기억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5번입니다. 건물 밖에 있는 대리석 조각상이 시간이 지나면서 부식된 까닭을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에서 보이는 것처럼 1908년도의 조각상은 얼굴의 윤곽도 드러나고 손가락도 보이면서 옷의 주름도 확인이 되는 등 형체를 알아보기 쉽지만 1969년도의 사진을 보았을 때는 전혀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운 상태가 되었습니다. 건물 밖에 있고요. 그리고 보통은 지붕 위나 지붕 옆에 달려 있는데 이런 조각상은 어째서 부식이 되었을까요? 이건 모두
산성비 때문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대리석에 산성비가 내리면서 대리석이 녹아 작아졌기 때문에 이렇게 부식되었다라고 할 수 있는데 대리석에 산성 용액이 닿으면 대리석이 녹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산성비가 내리거나 또는 새 배설물이 대리석에 닿으면서 이 대리석 조각상이 부식이 된 것입니다. 산성 용액과 염기성 용액에 물질을 넣었을 때의 변화, 실험했던 것 기억하시죠? 산성 용액은 달걀 껍데기와 대리석 조각을 녹였고 염기성 용액은 삶은 달걀 흰자와 두부를 녹였습니다. 이러한 실험 덕분에 우리는 이렇게 대리석이 왜 부식되었는지까지도 확인할 수 있죠. 선생님이 준비한 5학년 과학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선생님도 온라인 수업 처음 준비했고 이렇게 동영상 자료도 사실은 처음 만들어 보았습니다. 처음이기 때문에 좀 서툰 것도 많았고 당연하겠지만 선생님도 아쉬운 점이 참 많았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준비한 자료를 열심히 학습해주고 또 여러 가지 피드백도 많이 주고 해서 선생님도 발전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선생님이 내년에는 어떤 과목을 맡을지 모르겠지만 선생님은 또 열심히 자료를 만들고 동영상도 간간히 올려보도록 할 겁니다. 여러분들 모두 수고 많았고요. 우리 내년에도 만날 수 있다면 또 만나서 함께 공부를 해보도록 해요. 모두들 안녕!